네, 안녕하세요. 에이스 ETF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새로운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매주 혹은 격주로 이제 신청자분에 한해서 뉴스레터 컨텐츠를 이제 아티클 형태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더 많은 분들이 좀 쉽고 편하게 접하셔서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영상 컨텐츠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 컨텐츠이긴 하지만 약간 이제 BGM 형태로 출퇴근길이나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한 주간 주요 뉴스들을 체크하는 겸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티클 형태의 뉴스레터를 좀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영상 더보기란에 URL도 넣어놨으니까 거기서 신청하셔서 뉴스레터를 또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시간이다 보니까 아직 이제 컨텐츠 코너명도 가칭인데 앞으로 유익한 정보들로 잘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와 저번 주 가장 화두가 되었던 핵심 뉴스부터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빅테크들 실적 발표와 또 이제 오픈클로, 엔스로피 코어크 같은 AI 에이전트들이 등장으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또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는 뉴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알파벳, 구글의 실적 발표를 좀 중심으로 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AI 설비 투자 계획까지 한번 짚어보고, 동시에 오픈클로, 이제 구글 진위로부터 시작된 반도체 수혜 내용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알파벳, 구글이 2025년 4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연매출 4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이제 단순한 매출 성장을 넘어서 그동안 AI 관련돼서 투자했던 그런 투자 금액들이 어떻게 실제 수익으로 이어졌는지 증명을 한 그런 결정적인 분기였다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전체 매출을 보시면은 시장 전망치보다도 훨씬 뛰어넘은 매출을 좀 기록을 하면서 분기 매출 1,100억 달러 시대를 이제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당 순이익 역시도 전망치보다도 높은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대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영업이익률도 31.6% 기록을 하면서 효율적인 비용 관리를 또 입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구글 클라우드 부분에서 이제 성장세를 또 확인을 했는데, 이제 경쟁사인 아마존의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보다도 더 높은 성장률을 좀 보이면서 구글 클라우드 부분에 또 성장성을 한번 더 확인을 시켜 주었고요. 이제 분기별 매출이나 분기별 영업이익은 이 차트들을 한번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양과 질이 모두 좋아지는 모습을 이제 구글이 입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글 클라우드와 구글 서비스 이제 양 부문에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입증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한 거는 알파벳의 파격적인 설비 투자 내용이었는데, 이제 순다 피차이 알파벳 CEO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설비 투자 금액을 한 1,800억 달러로 예상을 하면서 2025년인 900억 달러 수준에 대비해서 거의 100% 증가한 수치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시장 예상치인 1,200억 달러 수준보다도 훨씬 상회한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좀 파격적인 설비 투자 계획을 안겨줬다고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벳 CFO가 또 설비 투자 관련해서 굉장히 또 자신감을 보였는데, 이제 코멘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FO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는 산업 전반에 걸쳐서 강력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투자는 지속해야 된다 이제 언급을 하면서 확신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순환 구조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가동해서 미래의 성장을 AI 투자를 통해서 견인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또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리안스 베른스타인이라는 증권사에서 현재 이제 구글의 스토리상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순다 피차이 CEO가 가장 큰 이슈는 분명히 이제 컴퓨터 역량이다, 반도체가 가장 이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외에도 전력 인프라나 공급망에서도 제약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FO와 이제 CEO 순다 피차이의 코멘트에서 보면은 분명히 지금은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어서 반도체가 또다시 중요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반응을 살펴볼 텐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러한 공격적인 AI 설비 투자 관련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 4개사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는 합산해서 설비 투자를 거의 800조 원 달러를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빅테크들이 당연히 AI가 자신들의 미래라는 걸 인지하고 있고, 또 미래의 강력한 해자를 보유하기 위한 그런 투자라고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AI 캐펙스 투자를 진행을 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AI 설비 투자를 단행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서 메타나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비중의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기업별 주요한 내용들은 이 내용들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결론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AI 경쟁, 이제 AI 군비 경쟁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각 기업마다 AI 캐펙스 투자에 대한 반응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국에는 이제 빅테크들의 AI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종 승자를 예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생태계를 소유한 빅테크에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그 성장의 과실을 좀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빅테크의 밸류체인에 집중해 보는 게 저희는 좀 중요하다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오픈클로 이슈인데요. 이제 오픈클로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반도체와 같은 AI 인프라 관련 기업들은 환호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제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결론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용 관련해서 이제 오픈클로가 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존에 이제 AI를 사용할 때는 사람이 직접 키보드나 이제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조작을 직접 했었다면 오픈클로 같은 경우에는 AI가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앱도 키고 화면을 직접 보고 마우스나 키보드를 조작해서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AI 에이전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오픈클로에 대한 영향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오픈클로 같은 AI 에이전트가 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증가하는 AI의 모든 작업들을 감당할 반도체가 이제 필요하게 된다는 걸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반도체가 또 중요해지는 하나의 좀 요인이지 않나 결론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 3가지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현금 창출 능력 부분에서 보면은 하드웨어, 반도체 쪽과 이제 수익성의 딜레마를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이제 사스 기업들이 극명하게 좀 갈리고 있다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오픈클로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좀 구동되기 위해서 더 강력한 연산 능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GPU,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메모리 반도체, 이런 반도체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쌓이는 그런 우수한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 반면에 AI 소프트웨어, 사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AI 기능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창출 능력에서 봤을 때도 이제 하드웨어 쪽이 소프트웨어보다 더 우수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첫 번째 포인트를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클로뿐만 아니라 엔스로피, 코어크나 구글의 지니 역시도 굉장히 AI 소프트웨어 쪽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간단히 엔스로피의 코어크와 이제 구글 지니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단순히 이제 텍스트를 생성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람처럼 직접 마우스를 켜서 움직이고 복잡한 운영체제 환경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에이전트를 엔스로픽이 보인 코어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 지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한 장이나 뭐 텍스트 한 줄로도 가상 세계를 만들어내서 이런 물리 엔진까지 실시간으로 구축하는 그런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유니티나 뭐 로블록스 같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티나 로블록스 같은 기업들이 구글 지니가 발표되면서 또 주가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괴적 혁신의 공포라는 저희가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 이러한 AI 에이전트나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 현재 현존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자리가 어느 정도 좀 좁아지는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사스 기업들의 가치가 오히려 이런 걸 좀 구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반도체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저희는 좀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클로나 뭐 엔트로픽의 코어크, 구글 지니로부터 시작된 이런 AI 소프트웨어발 악재는 AI 전체로 퍼지는 게 아니라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국한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뭐 유니티나 로블록스 같은 기업들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AI 하드웨어 쪽, 특히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다 구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연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수혜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저희가 백투 베이직이라고 좀 제목을 달아봤는데 결국 승자는 반도체다 라고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설비 투자 관련된 이슈들이나 아니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슈들 모두 결국에는 투자는 반도체로 갈 것이고 AI 소프트웨어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AI 에이전트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런 건데 이런 AI 에이전트들을 이제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또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걸로 이제 귀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승자는 반도체가 될 것이라고 저희가 좀 투자 포인트를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는 투자자로서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이제 이런 빅테크들의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 자금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 결국 이 투자 자금들은 하이엔드 GPU나 HBM 고대역폭 메모리,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로 향하지 않을까, 결국 저희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변동성이 심한 장세일수록 불확실한 AI 소프트웨어, 이제 사스 기업들보다는 정직하게 숫자로 대답을 해주는, 그리고 또 빅테크들의 자금이 향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에 집중을 해보는 게 중요한 투자 포인트지 않나, 그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설 명절 잘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CE ETF